그러면 이제 뒤쪽 거 이어서 조금 더 해봅시다. 이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일 에너지 전환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가장 밑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 에너지가 얼마만큼 있었고 내가 일을 해주니까 뭐 일이 다른 형태로 뭐 바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 일 에너지 전환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네, 두 번째, 역학적 에너지에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다고 했죠? 운동 에너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좀 독특하죠.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는데 많이 만났던 물리량들이니까 m 질량이고요. v가 얼마야? 얘가 이제 속도인데 그냥 속도가 아니라 제곱이거든요. 요거 단위 한번 맞춰볼까?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거거든요. 운동 에너지도 단위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돼. 얘도 이제 동일하게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단위 체계가 킬로그램이죠. 그렇잖아? 질량은 킬로그램이고요. 질량의 단위는 속도의 단위는요.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아니야? 그럼 얘가 단위가 1kg에 미터의 제곱 퍼 세크의 제곱이 되잖아. 아까 우리 그러니까 1의 단위 했던 거랑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아, 단위가? 같은 단위입니다. 같은 단위야. 그래서 이런 단위들 나오면은 한 번씩 자꾸 보여주는 게 다시 한번 이제 너네는 내년에 바로 다음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요런 애들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미리 알아두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질량과 속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속도가 제곱이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위치 에너지도 그렇고 운동 에너지도 그렇고 특히 운동 에너지 같은 위치 에너지의 경우에는 아까 내가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리는 거 내가 준 힘과 이동거리가 1이 되는 거니까 1의 정의랑 되게 미묘하게 긴밀하게 맞물려 있으니까 우리가 처리가 되는 건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얘가 얻어지게 된 거냐?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 운동 에너지는요. 실험을 통하여 유도된 거거든요. 을 통하여 유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를 봐봐야겠죠. 수레를 준비합니다. 수레가 있어요. 이 수레의 질량은 m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 m짜리 수레를 내가 v의 속도로 처음에 굴렸어. 그럼 수레가 굴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실험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이 수레는 쭉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속도가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실제 상태에서 특히 내가 뭐 여기다 이런 거 굴리면 가다 멈추잖아. 이런 멈추는 건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런 마찰력은 외부의 힘이거든. 그래서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는 되게 미끌미끌하고 잘 굴러가는 상황에서 수레가 그냥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다가 앞쪽에 장애물을 설치를 할 거야. 그러면은 장애물을 딱 만나자마자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어떻게 되겠어? 밀고 가겠죠. 밀고 가다가 점점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가 있어. 어떤 게 포인트냐면은 내가 장애물을 밀고 가는데 이 장애물은 나무 토막을 장애물로 쓸 거거든요. 이 나무 토막은요. 지면과 마찰력이 있습니다. 이 나무 토막은 지면과의 마찰력이 존재를 해요. 만약에 이 나무 토막이 지면과 마찰력이 없다라고 하잖아? 지면과의 마찰력이 없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속도가 느려진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가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 이거는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지면과의 마찰이 있으니까 이제 지면과의 마찰에 힘이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면과의 마찰이고요. 이 지면과의 마찰력을 내가 소문자 F라는 문자로 한번 써볼게. 그랬더니 이동거리가
D만큼 이동해서 멈춘 겁니다. 문자로 써도 괜찮아. 일단 내가 문자로 한번 써봤거든. 요렇게 먼저 처음에 실험을 한 거야. 괜찮죠? 자,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실험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세팅 값을 바꿔야 돼. 이번엔 똑같은 수레를 준비를 했는데 이 수레에다가 짐을 실은 거야. 그래서 전체 수레의 토탈 질량이 2m이 됐고요. 속도는 동일하게 V로 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무 토막을 또 밀고 갈 거 아니야? 그쵸? 이 나무 토막과의 지면과의 마찰력은 F로 일정하거든요. 얘는 변하지 않아. 근데 실험을 하면 뭐가 변하냐? 밀리는 거리가 변해. 질량을 내가 2배로 했는데 그랬더니 이동한 거리가 2D로 늘어났다는 거지.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실험은 뭐냐? 세 번째 실험 조건은 수레를 다시 비워서 M으로 만들었는데 속도를 EV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뭔가 변화시키는 게 보이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식을 모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 식을 모를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는데 지면과의 마찰은 똑같이 F인데 이번에는 이동거리가 4D만큼 가서 멈췄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첫 번째에서는 해준 일을 보면은요. 해준 일은 처음에는 FD고요. 두 번째는 EFD고요. 세 번째는 4FD잖아. 해준 일이. 이만큼의 일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내가 4FD만큼의 일을 해주고 나는 딱 멈췄어. 멈췄으면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썼더니 4FD를 쓴 거야. 그럼 난 처음에 얼마 있었다는 뜻이야? 4FD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 내가 에너지를 다 쓰고 빵이 됐어. 미안. 근데 써준 양이 얼마냐? FD야. 그럼 난 FD만큼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질량이 2배가 되면은 에너지가 일을 2배만큼 해. 에너지가 2배가 되고요. 속도가 2배가 되면은 에너지가 4배가 되더라를 알아낸 거지. 여기서 끝났겠어? 아니지. 속도를 3배로도 해보고 4배로도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식이 유도가 됐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일단 요거 먼저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랑 관련해서 조금 더 아마 심화로 들어갈 게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가 요거 같은 경우에가 이제 해준 일인데 얘도 이제 계속 나는 이제 중등부 과정도 보고 고등부 과정도 보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거 중학교 때 거를 잘하면 이제 물론 좋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신경이 조금 중등부보다는 고등부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가 좀 더 관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거에서 이제 나오게 될 때 보통 요거 하는 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야. 자, 이제 예시, 계속 운동 에너지에 관련해가지고 파생되는 예시들이니까 따라서 와보면 좋을 것 같아. 질량이 1kg짜리 물체가 2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는 아까 우리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P라는 기호를 썼잖아. 에너지 포텐셜을 의미하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동력학이라는 뜻의 K, 카이네틱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K라는 기호를 쓰고요. 이 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1kg이지 곱하기 2m/s의 제곱이 들어가서 얼마야? 계산 다 하면 4, 1, 2분의 1이니까 2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나무 토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2줄인 거야. 맞나요? 그래서 이 나무 토막은 일을 할 수 있어.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거야? 2줄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괜찮죠? 그럼 얘가 나무 토막을 밉니다. 1kg짜리가 2m/s로 가다가 나무 토막을 밀었어. 나무 토막을 밉니다. 이 나무 토막을 미는데 나무 토막이 10cm 이동하고요. 멈췄습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이 1kg짜리가 나무 토막을 밀잖아. 그럼 나무 토막이 멈췄다는 건 1kg짜리도 멈췄다는 뜻 아닙니까? 그치? 둘 다 같이 멈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사이좋게 멈췄어요. 10cm를 이동하고 멈췄단 말이지. 그러면 자, 이 10cm를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할 거잖아. 지금 보면은 1kg짜리, 1kg, 바퀴를 달게. 수레라고 해야 되니까, 수레. 수레 입장에서 볼게. 수레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에너지가 얼마였어? 2줄이었지. 나중에 에너지는 얼마가 됐어? 멈췄으니까? 에너지가 있어, 없어? 멈추면? 없어. 나중에도 0줄이야. 그렇잖아. 그러면 수레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일을 한 거야? 2줄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변한 만큼? 그쵸? 그럼 2줄의 일을 했는데 얘가 도대체 뭐냐? 2줄의 일을 가지고 뭐 했냐?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한 거야. 맞나요? 그래서 나는 나무 토막을 미는 거를 2줄을 어떤 힘이 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동거리가 여기가 10cm잖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10cm가 나오면은 그냥 10cm를 딱 쓰면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0.1m로 바꿔줘야 돼요. 미터, 킬로그램, 세크로 하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특히 센티미터가 많이 나오거든. 센티미터를 꼭 미터로 바꿔주는 게 필요해. 그램은 잘 안 나오더라고. 하다 보면은 킬로그램으로 나오는데 길이를 잴 때는 센티미터가 많이 나와. 얘를 얼른 미터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2줄의 힘으로 0.1m, 그러니까 2줄의 일을 했는데 0.1m 이동을 하려면 내가 힘을 얼마를 준 거냐? 20N의 힘이 들어간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얘를 미는데 얼마를 했다? 20N의 일이, 그러니까 20N의 힘이 들어간다는 거. 20N이 얘가 이제 뭐야? 20N의 마찰력이, 이 나무 토막의 마찰력이 20N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 자, 그러니까 왼쪽을 지우고 이렇게 칠판이 좀만 했더니 내가 칠판을 반만 쓰고 있었구나. 자, 상황을 좀 아까 바꿔볼게. 아까 우리가 위쪽에서 그 예시했던 거 그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2kg짜리로 바꿨어요. 속도는 똑같이 2m/s입니다. 얘가 나무 토막을 밀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나무 토막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이 책상 같은 거 밀면 안 밀리잖아. 이유가 뭐야? 마찰력 때문인 거거든요. 이 마찰력은 내가 미나 너네가 미나 똑같은 마찰력이야. 이 나무 토막과의 지면과의 마찰력은요 20N으로 똑같다고요. 그럼 이럴 경우에 이동거리가 얼마가 될 거냐? 이거를 중학교 레벨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자, 질량이 첫 번째 거에서 2배가 됐죠. 그럼 질량이 2배가 되면 에너지가 몇 배가 돼? 2배가 될 거 아니야. 이동거리가 2배겠네. 그냥 이러고 끝내버리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계산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 자, 2kg짜리가 2m/s야. 그럼 얘는요, 2K가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이어서 4줄이야. 그치? 그리고 수레를 쭉 밀다가 멈출 거니까 얘는 빨간색이 에너지 쪽이 4줄의 일을 하겠죠? 얼마? 20N의 힘을 받아서 4줄의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동거리가 몇 미터가 돼야겠어? 이동거리가 얼마일까? 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 약간 나의 권장사항인데 사실 뭐 넘겨가지고 약분하면 되긴 하겠지만 머릿속에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나누기가 자꾸 들어가잖아? 그럼 우리가 계산할 때 실수가 나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도대체 20에다가 뭘 곱해야지 4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 20에다가 2를 곱해? 그럼 40이 되지. 그럼 10으로 나누면 4가 되겠네.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얘가 0.2m다라고 나오면 되게 좋아. 되게 사소한 거긴 하거든요. 사소한 거긴 하는데 상위권 애들의 숫자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0.2m, 20cm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자, 질량을 1kg를 안 돌리고 그냥 2kg 할 겁니다.
그래야. 이번에는 속도를 2배로 했어. 아니, 이제 속도를 절반으로 해볼까? 속도를 1번에 1m/s로 바꿨습니다. 속도를 1m/s로 바꿨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닌가? 아니야. 그냥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4m/s.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속도가 2배니까 속도의 제곱 에너지가 4배가 되겠네. 이걸 암기해서 쓴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건 전부 다 정의해서 출발한다니까. 이 K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이어서 얘는요 에너지가 얼마가 돼? 16줄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가 똑같이 나무도막을 밀 거야. 나무도막을 미는데 나무도막의 지면과의 마찰력은 똑같이 20N이란 말이야. 일을 얼마 하겠어? 16줄에 일을 할 거잖아. 16줄은요 20 곱하기 얼마가 될 거냐? 2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6이 될 거냐? 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8을 곱하면 160이네. 16이 되려면은 0.8m겠네.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20분의 16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다시 한번, 질량이 2배니까 에너지가 2배가, 질량이 2배니까 이동거리가 2배가 되겠네. 속도가 2배니까 이동거리가 4배가 되겠네를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계산은 그때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계산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사람이랑 안 해보는 사람이랑 차이가 나더라고. 정리해 줍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 에너지랑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기가 항상 내가 이쪽 파트 수업을 하면서 내가 그 불만을 토로하거든. 이게 3학년 1학기 때 여기까지 끝나고요. 아직 하나 안 한 거는 이 일에 관해서 아직 WFS 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서 역학적 에너지를 먼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거까지만 하면은 한 파트만 하면 딱 끝날 거야. 뭐 50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는 있을 거고 이 2학기 때 가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또 나와.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물어봤던 게 이제 이러면 명호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내 생각인데 이제 그 시험 범위가 감각기 1학기 파트에 생명의 감각기관이 있어. 그래서 감각기관이랑 여기 1과 에너지랑 2학기 파트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랑 전기 에너지 이렇게 이제 묶어서 물리를 그냥 1학기 때 끝낼 생각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하거든. 어차피 여기 하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내용은 이게 끝이긴 합니다. 근데 다시 마지막 하나 남은 토픽은 이거야. W는 FS에 관해서 요거 좀 볼 건데 요 W는 FS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벡터량이라는 데 있어. 자, 지금 내가 벡터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전부 다 아마 벡터량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전에 선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들어보지는 못했을 건데 물리에서는 단위들의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벡터라는 단위가 있고요. 스칼라라는 단위가 있어요. 벡터라는 단위가 있고 스칼라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벡터는 방향이 되게 중요한 단위가 벡터고요. 스칼라는 방향이 없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냐? 그 전에 했던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F는 MA라는 식 들어봤으니까 이제 여러 번 나오니까 F는 MA에서 힘의 경우에는 벡터고요. 가속도도 벡터거든요. 근데 질량이 스칼라야.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방향성이 누에만 붙어 있어. 힘이랑 가속도에만 붙어 있잖아. 그래서 방향성이 가속도의 방향이 곧 힘의 방향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단 말이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V는 시간분의 변이라는 걸 썼으니까 이제 속도겠죠. 속도라고 쓸게 그냥 한글로.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에서도 마찬가지야. 속도가 벡터야. 속도는 방향성이 있어. 변이도 방향성 있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면 우리가 바뀐다고 했잖아. 시간은 방향성이 없어. 이 친구가 스칼라야. 그래서 얘네들의 방향도 양쪽에 벡터량이 그러니까 좌변이랑 우변의 벡터가 하나씩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둘이 같은 방향이면 된단 말이지. 근데 WFS에서 일이 벡터예요. 어느 방향으로가 들어가? 힘이 벡터고요. 이동 방향도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방향성이 있는 애들이 이제 둘 다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 이 방향성이 있는 애들을 곱하려면은 방향이 같아야지만 처리할 수 있어. 같아야 한다라고 할게 그냥.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얘네들의 방향이 다르면은 우리가 처리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요게 나와. 자, 1이 0인 경우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F가 0일 때, 힘이 0일 때 요건 어떤 상황이야?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등속도 운동 배웠죠? 등속도 운동은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이잖아? 가속도가 없죠? 등속도 운동은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다시 한번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없는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없는 운동입니다. 왜 힘이 없는 운동이냐? 아니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생겨. 그래가지고 그 등속 운동을 하면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아빠차를 타고 계기판을 쭉 봐. 직선, 아이고 발목아 잠깐만. 갑자기 이렇게 발목이 아프지?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어. 자동차가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계기판에 숫자가 100에서 안 움직여? 그러면 현재 자동차에 가해지는 총 힘은 없는 거야. 여기서 이제 지금 아니 연료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시동을 탁 꺼버리면 자동차가 멈출 거 아니야, 마찰력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가 정확하게 마찰력만큼만 딱 힘을 주잖아? 그러면은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자동차 입장에서는 자동차에 가해진 전체 힘이 0이 되는 거라. 그래서 자동차가 속도가 이제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경우가 있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할 때 신호등 나오면 멈추고 앞에 차 나오면 멈추고 다시 갔다가 멈췄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 그런 식으로 가다서다 하면은 에너지 소모가 커집니다. 기름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일정한 속도로 쭉 가면은 힘을 가장 최소한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0일 때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할 때야. 등속도 운동을 진행을 할 때, 등속도 운동할 때가 힘이 0인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0인 경우가 있어. 이동거리가 0일 때, 내가 있는 힘을 줘서 벽을 밀었어? 벽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나 일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대표적인 게 이거야. 의자를 듭니다. 자, 의자를 드는데 내가 의자를 윗방향으로 들어 올릴 거야. 윗방향으로 들어 올리면 힘이 위로 주지. 이동도 어디로 해? 위로 하잖아.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어때? 일치하죠. 요 경우는 일을 하는 거거든. 근데 봐봐. 내가 들고서 가만히 있어. 힘 들지. 의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렇잖아. 안 움직여. 이거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도 뭐 초등학교 때나 뭐 너네가 잘못하면 밖에 나가서 무릎은 안 끄고 손 들고 서 있니? 그런 거 안 했지. 근데 손 들고 밖에 서 있다고 해봐봐. 근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책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 지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뭐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쓸모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이동거리가 0일 때가 그냥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야. 힘을 줬는데 움직이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야? 물건을 들고, 물체를 들고 서 있을 때. 가만히 서 있을 때도 힘은 들어.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 F와 S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수직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 내가 봐봐. 물건을 들었어?
일한 거죠. 얘를 들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 나는 힘을 위아래로 주고 있잖아. 이동은 어디 앞으로 하지. 이거 일을 안 한 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게 된다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힘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이점이 생겨요. 자, 봐봐. 똑같이 물체를 움직이는데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들었어? 일했죠? 얼마만큼 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데까지 일할 거 아니야? 이동을 해? 일해? 안 해? 안 한 겁니다. 그쵸? 이때 한 일의 양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똑같이 의자를 내려놓고 자, 이번엔 내가 얘를 질질 끌고 옵니다. 이거 일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는? 얘는 한 겁니다. 왜? 내가 힘을 어디로 줘? 이렇게 주잖아. 물체도 이렇게 움직이잖아.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똑같죠? 일한 거야. 그래서 얘를 내가 마찰력에 대해서 질질 끌고 와. 이거 일한 거야. 들어 올려? 이것도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일을 많이 한 거야? 질질 끌고 와서 들어 올린 게 처음부터 번쩍 들어 올리고 움직이는 것보다 일을 더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옮길 때는 첫 번째 케이스가 더 쉽지, 그러니까 두 번째가 더 쉽지 않나요? 질질 끌고 와서 마지막에 들어 올리는 게 더 쉽잖아.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는 뭔가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세 번째가 어떤 거냐? 물체를 들어서 옮길 때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보면은 내가 물체를 들었다는 거는 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이동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야. 이동방 S를 자꾸 이동거리라고 쓰고 있는 거야. 여기는 초의 S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까지가 하면은 이제 지금 보는 물리단원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물리단원이 반쪽짜리 물리단원이어서 내용이 여기까지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